안녕하세요. 52세 연태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하면 이제 친구 관계가 있을 거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있겠죠, 그죠? 자, 먼저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은퇴 후에 이제 계속 평생 함께 할 친구는 누굴까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은퇴 후에 친구들 한 세 분류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 두 번째, 굿 프렌드, 세 번째, 손절해야 될 친구.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던 거예요. 기준을 한번 짜고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친구는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짜봤거든요. 일단 베스트 프렌드 같으면 시간과 돈을 이렇게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베스트 프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있을 때 이제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하는데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도 좀 비슷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스트 프렌드 이런 친구가 내가 얼마나 될까?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명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해야 될 친구, 손절해야 될 친구. 말이 좀 그렇죠. 친구한테 이런 말 쓰기에는. 주식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은 뭐 가끔 드릴 수 있습니다만 돈을 쓰지 않죠, 그죠?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모르죠, 그죠? 이런 친구는 이제 손절해야 될 친구가 아닌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손절할 거고, 내가 상대방한테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손절할 거고, 서로 이제 상호적인 작용이죠, 그죠? 그간 뭐 한 10년 정도를 이상을 알았더라도, 뭐 편안함은 있겠죠. 편안함은 있는데, 진짜 자기의 중요한 걸 쓰지를 않는다든지,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친구는 이제 뭐 은퇴해도 계속 함께 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겪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겪었던 이 베스트 프렌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손절할 친구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좋은 쪽을 보면 이제 안 좋은 쪽을 보듯이, 안 좋은 쪽을 보면 또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까는 얘기를 해야 또 재미가 있죠. 자, L은 로스 프렌드입니다. 그죠? 있어봤자 이렇게 손실만 되는, 손해만 되는 친구죠. 에피소드를 하나 보면, 이 친구 먼저 볼게요. 밑에 친구. M으로 시작한 친구.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사람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여가지고,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이제 마음도 여유롭고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다 만나지 못하다가 결혼식 때 한번, 이 친구 결혼식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얘는 오지도 않았고, 제 결혼식 때 한번 보고 한 15년 만에 한번 본 것 같아요. 15년 만에. 저는 이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친구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친구들한테 베풀 줄 알고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15년 후에 만났거든요. 15년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수원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 이제 서울에 뭐 신도림역인가? 하여튼 뭐 어디 가서, 이 친구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이제 IT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뭐 족발집 가서, 그 근처에 이제 족발집 가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약속 잡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애가 좀 미지근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얘기하자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가 한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연락해서 가까이 있다고 한번 보자 하는데, 뭐 이렇게 애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한 2시간 얘기했죠. 그죠? 이제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적인 거는 어, 계산을 하는데, 제가 친구들 만나면 계산할 때 제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끼리 만나면
가까운 데 있는 친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멀리서 온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일 수도 있고, 그죠? 친구에 대한 배려라면 가까이 사는 애가 보통 계산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보통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매너인데,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걸린 친구죠. 그죠? 돈을 안 쓰는 친구. 1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서울에 지가 사는 데까지 갔는데 식사 한 끼 했는데 그걸 돈을 아까워한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15년 지나고 난 후에는 보니까 이런 친구가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10년, 10년 후에 만났을 때 그대로인 친구가 있고 그대로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친구인데 저 이름은 다 지웠는데 10년 후에 만났는데 그대로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고 10년 후에 만났는데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친구는 이제 손절 친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제하고 이제 군대 훈련소 동기면서 자대까지 같이 배치받았던 동기예요. 훈련소에서 제가 161번, 얘는 바로 옆에 번호였는데, 그리고 자대까지 이렇게 같이 배치를 받았고, 그 자대에서 서로 이렇게 중대는 달랐는데 서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서로 남자끼리 편지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진짜 이렇게 군대 전체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2년 2개월 군 생활하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 훈련소 더블백 동기면서 자대까지도 같이 배치받고 그 자대에서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던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했죠. 그죠? 복학하기 전에. 이 친구도 진짜 아르바이트를 빡시게 했어요. 아침에는 가스 배달, 예, 새벽에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가스 배달하면서 한 군대 제대하고 1년 있다 만났는데 손이 뭐 뚜꺼비 손같이 손이 막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우유 배달 하고 이러면서 손이 완전히 곰발바닥도 아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돈 모아서 이렇게 영국에 갔거든요. 영국 가서 이렇게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거기 영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메일로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이랬던 사이인데 얘가 언젠가 제가 한 10년 지나서 이제 카톡을 보니까 얘가 한국에 와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영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한 10년 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죠, 이 친구가. 아니, 한국에 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최고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카톡을 이렇게 어떻게 알아고, 너 혹시 한국 왔냐? 그러니까. 너 왜 연락 안 했냐? 이러니까. 뭘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시에 살아요, 얘가. 세종시에서 영학원을 하는데, 와이프하고. 제가 수원 가는 길에 거기 세종시에 들러서 만났죠, 그죠? 만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쿠션 2개를, 진짜 귀한 친구니까 만난다 그러니까 쿠션 2개를 만들어줬는데, 그 선물하고, 얘는 학원 밑에 이렇게, 커피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케이크 마시고 이렇게 한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착하고 사람 순수하고 좋은 친구예요. 근데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내 친구하고.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학원을 이렇게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바쁜 학원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학원생들 한 100명 되는 학원생들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짜서 생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평소에 지금 순수하고 말도 잘 못하는 친구인데 완전히 예전하고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빠르고 막 사수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일에 다니던 저 같은 스타일이 하고 이렇게 가치관이랄까 생활 방식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약간 이질감이 느꼈다 할까요? 사람은 좋은데 이 친구하고는 그 이후로는 가끔 연락은 하지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요 베스트 프렌드 볼까요? 이 친구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창이고 고등학교는 3년 동안 같은 버스 타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자면서 이렇게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5년 있다 만나든, 뭐 2년 있다 만나든, 뭐 3년 있다 만나든, 항상 한결같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 친구가 저한테 생각하는 게 항상 한결같고, 좀 안 됐고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도, 뭐, 1년 있다 만나도 2년 있다 만나보면, 서로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같으면 계속 베스트 프렌드인데, 서로 생각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면, 이제 떠나게 된 친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가장 좀, 이제는 이제 은퇴 나이가 이제 한 50 들어가고 하면, 이제는 진짜 자기 취향인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 회사 다닐 때야,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유형 사람을 다 만나지만, 이제 회사에 은퇴하게 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손절할 친구는 손절하고 좋아하는 친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더 이제 안부 전화도 하고 감사 표시로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더 여기 쏟을 에너지는 완전 줄이고 여기에 더 집중해서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좋은 친구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좋은 친구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손질해야 될 친구는 친구를 뭐랄까 계산적으로 대한다 할까.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어, 금전적인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만 연락하고 그리고 그런 걸 도움 줬을 때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정말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5년, 10년, 15년 지속되면 이 친구는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친구. 돈과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친구.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줄 모르는 친구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잠언에서는 어떻게 얘기한지 좀 볼까요? 잠언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친구가 있다 그죠? 서로 파괴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죠. 결혼해서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결혼해서 서로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부부가 있는 반면 1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는 부부가 있죠. 그죠? 그러나 진실된 친구는 예? 형제보다 더 낫다 그러죠. 형제보다 더 가깝게 달라붙는다 그러죠. 진실된 친구는. 또 한번 볼까요? 잠언에 나온 얘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거죠. 그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도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더 낫다고 그러죠. 그죠? 은퇴 이후에 친구 관계를 뭐 이렇게 손절할 친구 손절하고 베스트 프렌드는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본인이 안부 연락하고 이렇게 더 선물도 주고 더 챙길지 아니면 뭐 좀 더 확대를 할지 이건 개인 선택이죠. 글쎄요. 저는 좋은 친구에게 더 잘해주려고 이제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이제 50대 분 많습니다. 40대 후반 제 또래 분들. 우리 때 예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 휴식 같은 친구가 있었죠. 그죠? 요 후렴구만 좀 볼까요?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면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나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말이 좀 더듬네요. 그죠? 이런 친구가 글쎄요. 한 3명만 있어도 괜찮죠. 그죠? 3명만 있어도. 항상 이 친구한테 감사할 줄 알고 이 친구한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친구는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고 어떤 선을 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친구를 손절할 거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섭섭하게 대하고 어떤 기본적인 매너를 못 지키면 그 친구가 나를 손절하겠죠. 그죠? 서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 이제 친구 관계를 봤고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를 볼까요? 이건 뭐 좀 적어봤습니다. 이건 뭐 앞에 친구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뒤에 가족도 이렇게 적어봤는데 가족은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적습니다. 본가가 있고, 그죠? 처가가 있고, 현재 가족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겠죠, 그죠?
가족은 보면 이제 본가는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처가는 이제 혈연은 아니죠. 그죠? 처가 장인, 장모님은 하냐, 뭐 이렇게 혈연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자의 이제 혈연이죠. 그죠? 현재 가족의 혈연이죠. 그죠? 보면 본가에도 혈연, 시간, 돈, 뭐 편안함 이런 게 다 오겠죠. 그죠?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처가도 이제 시간이나 돈을 이렇게 할애를 하죠. 그죠? 편안함 덜 하겠죠. 아무래도. 본가 대비. 처가 쪽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죠. 그죠? 현재 가지고 어떻습니까? 혈연 시간, 돈, 뭐 가장 최고조로 이렇게 쓰겠죠. 그죠? 현재 가지고 편안함 이런 것도 최고 등급이겠죠. 현재 가지고는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고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본가나 처가나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 뭐 용돈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처가도 이제 부모님 뭐 용돈 드리고 아프시면 이제 케어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각 명절이나 가끔 찾아뵙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본가나 처가는 별로 바뀐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걸 뭐 집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퇴직을 하면 이제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지금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배우자가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저는 이제 저같이 이제 특히 조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녀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독립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 독립. 자녀를 이제 독립을 빨리 못 시키게 되면 노후가 진짜 궁핍해집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자녀한테도 손절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손절 뭐 조기 독립을 시키면 노후가 풍족해집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대학을 거의 고학으로 다녔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진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죠.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만 집에서 거의 도움을 받았고 2학년부터는 제가 거의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그 4학년까지. 그래서 대학 4년간 집에 돈 갖다 쓴 게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뭐 뒤에 내용 하면서도 얘기해 볼 텐데, 자, 자녀를 조기 손절을 하게 되면 노후가 풍족해진다. 이 에피소드로 파이어족 보시면 최근에 파이어족들이 보면 자녀가 없든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파이어족이 가능하냐?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자녀에 대해서 쓰는 게 그만큼 소비가 줄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자녀를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집이 많아요. 특히 저희 집도 이제 저 빼고 다 사업을 했으니까 큰형, 둘째 형. 특히 큰형이 진짜 사업을 뭐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할 때마다 집에서 돈 가져가고 나중에는 집 담보로 이제 대출 받아서 갔거든요. 집 담보를 한 3천만 원 대출해 가면 나중에 부모님이 식당에서 그거 갚으면 또 그 집 담보로 또 몇천만 원 가져가고 또 갚으면 또 가져가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집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학비니 다 대학까지 보태주고 난 후에 이제 부모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해서 뭐 연금이나 이런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는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부모는 나중에 이제 부동산까지 자기 집까지 이제 담보를 해서 자녀한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도 이렇게 날아가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녀를 손절을 늦게 하면 노후가 너무 궁핍하고 진짜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 독립을 어떻게 할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조기 독립을 어떻게 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2천만 원에 지금 아직 한 1천만 원도 안 되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사주면 얘들이 20대 후반이 돼서 20대 중반만 되면 한 1억 원 될 수 있게끔 이걸 모아서 애들한테 이걸 주식 계좌를 주면서 이제 애들하고 손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성년자일 때 몇천만 원 투자해서 이게 한 1억 정도 이상을 만들어서 20대에는 얘들한테 그
얘들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되면 이걸 넘기고 얘들을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들하고 손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일단 자녀들 정예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애들 돈을 좀 모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 하나는 애들이 이렇게 특히 조기 은퇴를 하려는 분들은 나중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국립대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하고 사립대 등록금하고 몇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 국립대 49개, 전국 사립대 180개, 여기서 뭐 사이버대라든지 이렇게 등록금이 안 나온 대학은 몇 개 뺐습니다. 평균을 볼게요. 전국 국립대 등록금 평균이 401만 원이고요. 401만 원. 전국 사립대 등록금 평균이 713만 원입니다. 180개 평균이. 2021년도 기준. 자, 전국, 그래서 보면 거의 2배는 안 되더라도 2배 가까이 되죠. 400만 원, 710만 원이니까. 국립대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427만 원이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398만 원입니다. 한 2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그죠? 30만 원 차이 나네, 30만 원. 사립대는 뭘까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740만 원이고 지방 사립대는 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한 40만 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록금만 본 거, 상위 한 20개 대학 볼까요? 얼지대학교 1000만 원이네요, 등록금이. 카톨릭대학교 이캠퍼스 920, 연세대 900, 명지대 910, 신한대학교 900,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전국에 20개 사립대학, 다 사립대학입니다. 등록금이 상위 20개는 사립대죠, 그죠? 서울에도 서울 경기에 많이 있네요, 그죠? 하위 20개 볼까요? 하위 229등부터 쭉 보면 사립도 있지만 국립이 많네요, 그죠? 국립. 여긴 다 국립이네요, 그냥 특별 국립. 국립이고 교원대, 교육대가 많네요, 그죠? 교육대가. 여기 1000만 원이고 여기 밑에 뭡니까? 200만 원 막 이랬대요. 교육대 300만 원인데 이거 3배 차이 나죠, 그죠? 여긴 900만 원이고 여긴 300만 원이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가 교육대에 간다. 이 자체가 이제 효도죠, 그죠? 등록금이 엄청 싸니까. 그리고 교대 가면 그 초등학교 선생 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업까지도 있고 진짜 교대 다니는 애들이 효자 효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등록금만 본 거고, 이 사립대에 가게 되면 등록금도 세지만, 그 다음에 뭐 기숙사비라든지 다른 물가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비례해서 셉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서울하고 지방하고 한 40만, 30만 원, 뭐 40만 차이가 났잖아요. 서울에 가게 되면 등록금도 더 세지만, 거기에 이제 주거비라든지 물가 자체가 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국립대에 가서 고학이 가능했던 게 국립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죠? 응? 부모님 도움 안 받아도.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려는 분들은 자녀를 국립대에 보내야 되고 자녀들한테 넌지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벌써 얘기를 한 2번 했거든요. 그래서 너 공부 못하면 대학 안 보낸다. 뭐 대학은 보낼 생각이지만 얘기는 그렇게 하고 국립대에 가야 된다. 등록금 차이가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가족관계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보고 싶은 게 가족 중에 이제 가족이든 뭐 친구 중이든 돈 빌려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통? 보통은 뭐 돈 거래는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첫 번째 친구 같으면 돈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게 좋겠죠. 저는 평생 친구한테 돈 빌려준 게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50만 원 빌려줬나? 60만 원 빌려줬나?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70만 원, 80만 원 모았을 때 그 중에 이제 50만 원인가 60만 원 빌려줬으니까 제 재산은 한 70% 빌려줬던 거예요. 예, 내 군대 동기가 뭐 부산에서 그때 IMF 때 이제 프로스펙트 농구화 그거 좀 판다고 앞에 이제 거리에서 그 돈 빌려달라고 빌려줬다가 한 3개월 후에 받았는데 그 후로는 친구한테 10원도 막 거의 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자문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길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죠? 타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 보증을 쓰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죠. 그죠? 예. 나중에 고통을 당하니까 거절하는 게 낫다 그러고 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예. 친구한테 이제 보증 쓰는 거는 아주 형편없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웃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서도 친구나 이렇게 이 지인한테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냐? 가족은 잠언에 한번 볼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죠? A friend is always loyal. 친구는 항상 신실한 게 친구고, and a brother is born to help in time of need. 형제는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돕기 위해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친구는 빌려주지 말라 그래요, 돈을. 근데 형제는 필요할 때 돕기 위해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다르죠, 그죠? 보통 뭐 가족 간에도 절대 돈 걸레 하지 말라 하죠, 그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했어요. 이 말씀대로.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냥 줬죠. 그 어떻게 하냐면 제 기준은 만약에 가족 중에 돈이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너 돈 있냐 물어보면 저는 가족 간에 돈 거래는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3천만 원 달라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주죠. 그죠? 주고 받지도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왔고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부모님도 하고 부모님 있고 뭐 제 형이 2명이잖아. 둘 다 사업을 했으니까 그 IMF 때 다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는 거, 얘가 가진 거, 그 다음에 어느 뭐까지 해서 도왔던 것 같아요. 도왔던 거. 결혼하고는 못 그랬죠. 그죠? 결혼하고도 그래도 조금은 돕고 있습니다. 금액은 낮추고 빌려주지 않고 내가 여유 있는 만큼만 그냥 주는 거죠. 그죠? 주는 거. 이건 뭐 항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다르죠. 그죠? 이건 뭐 집집마다 이렇게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까지 후회한 적이 없고. 은퇴 후 가족 관계, 뭐, 제가 뭐 앞에서, 뭐, 돈은 빌려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자녀를 조기 독립시키는 거. 제가 좋은 시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니면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때, 조기 독립시키는 거. 그러려면 미리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좀 작은 돈을 모아두면 그게 나중에 이제 큰 돈이 목돈이 되니까 그때 이걸 전해주면서 애들을 독립에 대해서 좀 한 선을 확실히 그어주는 게 그게 이제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다 은퇴 후 뭐 앞에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다 개인의 선택이죠. 그죠? 다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그 집에 이제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은퇴 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내일 휴무인데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